자, 지난 시간에는 전개 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그 마필의 위치를 파악하고 또 전개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복기를 쭉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마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하는지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게 이제 일종의 트립 핸디캐핑의 한 과정인데, 이 핸디캐핑이란 말이 뭡니까? 바로 예상을 하다 이 뜻이야. 우열을 가리다, 불리함을 주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말의 다음 가능성을 예측하다 이 뜻인데, 지금 우리가 마필의 포지션을 보고 뭐 외곽으로 돌았느니 뭐 선행으로 갔니 선입으로 갔니 이렇게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 혹은 유불리 상황을 파악했고, 자, 이래서 이제 쭉 어떤 마필을 리뷰를 했다고 치면은 그 리뷰한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말이 다음번에 가능성이 있냐 없냐, 뭐 이 말이 다음번에 확실하게 된다 안 됐나 이렇게는 이제 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이 다음에 어떠한 편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확신이 있는 뭐 가능성이 있는 말이다 아니면 확실히 불가능한 말이다,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지금 이 개별마 하나를 리뷰를 한 걸 가지고 다음번에 확실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내릴 수는 없어. 그러나 그렇게 확답을 내릴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다음번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보인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다음번엔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이 트립 핸디캐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느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느냐, 즉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아놓느냐 부정적인 코멘트를 달아놓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는 이제 총 10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는 5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도 5가지. 총 10개 중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여러분들은 딱 하나를 선택해서 그 말에 대한 코멘팅을 해놔야 됩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은 이 트립 핸디캐핑을 하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평가를 여러분이 내려야 됩니다. 자, 이 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주관적인 평가인데,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기준말을 정해놓고 그 기준마보다 올라온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거야. 왜? 기준마보다 딱 올라오는 걸음이 눈에 딱 보이니까 객관적인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기준마보다 걸음이 처진다,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인데 이것도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자, 근데 주관적인 평가도 있다는 얘기야. 뭐냐면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뭐 올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너무 외곽을 전개해서 실패했다, 뭐 다음에 앞선에 붙으면 가능하다, 다음에는 뭐 어떠한 경우라도 확실히 불가능해 보인다. 자,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이제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고 너무 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경마는 어차피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전부 주관적입니다. 경마에는 어떤 경우라도 사실 객관적인 게 없어. 단지 우리가 객관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100% 객관적인 건 없다 이겁니다. 자, 먼저 이 긍정적인 평가 항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자, 긍정적인 평가,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긍정적인 평가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이렇게 이제 위에 2가지, 요것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요것은 기준말을 정해놓고 올라오는 걸음을 보이면은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요 가로 안에 있는 기호나 요 영어 약자는 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타마가 정지해 보일 정도의 탄력적인 걸음으로 올라왔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주 다른 말들이 거의 뭐 정지해 보일 정도로 월등히 빠른 걸음으로 탄력적으로 올라와서 뭐 우승이나 입상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걸음에다가 여기 이제 뭐 골뱅이 표시,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이게 그냥 또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조건이 있어. 이게 첫째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딱 한 마리야 돼. 한 마리. 2마리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등한 걸음으로 올라오는 말이 전체 출전마 중에 딱 한 마리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요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 올라오는 말이 선행으로 전개한 말이 아니어야 돼.
선행으로 가서 뭐 2등보다 뭐 한 20만 신 차이로 진짜 월등히 이렇게 통과했다. 이거는 이런 걸 못 붙입니다. 이걸 못 붙이고 반드시 선행마가 아닌 말 중에서 월등한 걸음으로 올라와야지 붙인다 이겁니다. 자, 지금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먼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2ER 이하에선 사용 금지. 이게 뭐냐면은 선행용 2두 이하의 경주에서는 아무리 탄력적인 걸음으로 올라와도 이 표시를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령이 한 마리도 없는 경주, 그 다음에 선행령이 한 마리 있는 경주, 선행령이 두 마리 있는 경주, 이렇게 선행령이 두 마리 이하인 경주는 아무리 좋은 걸음이라도 표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선행령이 두 마리 이하인 경주는 거의 부신마 편성입니다. 부신마 편성, 똥말 편성이라 이거야 거의. 이런 데서 펄펄 날라서 올라왔다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말들이 워낙 부진하니까 이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아무리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도 이러한 그 최고의 긍정적인 표시를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탄력적인 걸음을 보이면 이런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요거를 이제 분석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걸음. 자, 이거 뭐냐면은 기준마보다 하여튼 올라오는 걸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은 이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마보다 뒤쪽에 있어가지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 기준마와 거리를 좁혀서 통과했다. 이것도 올라오는 걸음이고, 기준마보다 기준마를 추월해서 통과했다. 이것도 올라오는 걸음이고, 기준마보다 앞에서 전개했는데 기준마보다 거리를 벌리면서 통과했다. 이것도 올라오는 걸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봤다가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는 거야. 다음에 앞선에 붙으면 가능하다. 자, 이거 뭐냐면은 선행령 말이 이번에 앞선에 못 붙어가지고 입상에 실패했을 경우에 이런 걸 붙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어. 뭐냐면은 일단 대상마는 선행령에 한정이 돼야 돼. 그냥 뭐 추입형이 되는 건 아니야. 추입형의 그 비선행령이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 반드시 내가 이제 그 분석 재료 만들 때 파란색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령 뭐 S3나 S4 자, 이런 말이 이번에 그 앞선에 못 붙고 중간이나 후미에 붙어가지고 입상에 실패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또 실패한 게 아니야. 기준마하고 걸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기준마보다 걸음을 이제 올라오는 걸음을 했다 그러면 요 표시를 붙일 수 있잖아. 요거 두 번째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표시, 요 긍정적인 표시를 붙일 수 있는데 기준마보다 걸음을 유지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FLP 앞선에 붙으면 가능하다. 요런 평가를 붙여줍니다. 만약에 기준마보다 걸음이 처졌다. 그거는 그냥 긍정적인 평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령이 기준마하고 걸음을 유지하면서 앞선에 붙지 못하고 기준마보다 걸음을 유지하면서 통과했다 하면은 그때는 다음에 앞선에 붙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달아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외곽으로 전개하여 입상에 실패했다. 자, 이 말은 다음번에 너무 외곽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입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선행령이나 비선행령 모두의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3선 이상의 외선입 전개 시야니까 3M, 3CW 이상 처진 외선입까지 포함해가지고 3선, 그러니까 2선까지는 아닙니다. 3선 세 번째 외곽의 선입이나 처진 외선입. 자, 여기에 선행령이나 비선행령이 전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입상에 실패할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마와 걸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준마보다 올라오면은 바로 이렇게 위에 요걸 붙이는 것이고, 기준마보다 걸음이 처지면은 그냥 그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선 이상의 외곽으로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마하고 걸음을 유지했다 이거야. 기준마하고 동일하게. 그러면은 요걸 딱 붙여주는 겁니다. 등수와 상관원이 없어. 이 몇 등 들어왔는지 꼴등이 들어와도 기준마하고 이렇게 걸음을 유지했다. 그러면 이걸 붙여주는 거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처럼 보임.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말이 올라오는 건 아닌데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걸음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건 좀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로 이제 그 외곽으로 약간 전개하는 말들의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분명히 기준마하고는 걸음을 했는데 눈으로는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달아 놓는데, 자 요거는 선행령이나 비선행령 모두에게 이제 해당이 되고, 요것도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 PS만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선행만은. 그러니까 선행만은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를. 그다음에 선행령은 모든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걸 붙입니다. 선행령은 뭐 후미도 그렇고 앞선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하여튼 어느 위치에서라도 기준마보다 약간 앞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런 걸음이 있으면 이걸 붙이는 것이고, 자 비선행령은 이게 중요한 건데, 비선행령은 모든 위치에서 포함되는 게 아니라 3CW 이상의 앞선 전개시. 이게 뭐냐면은 선행마가 이제 단독 선행으로 가게 되면은 1열, 2열, 3열에 있는 외선위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 선행마가 이제 2선 앞방마나 뭐 3선의 앞방마를 두고 전개하면은 1열, 2열까지 해당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또 그림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기준에 맞았을 때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자, 요거를 이제 리뷰를 끝난 다음에 이런 평가를 붙여놨다고 하면은 다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충마도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말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물론 이제 무조건 이게 붙어 있다고 뭐 충마를 고르고 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그 편성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말들은 다음에 입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자, 이 부정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5가지가 있는데, 자, 맨 위에 거 이거 이 좋은 위치 때문에 올라와서 입상했음, 이거하고 맨 마지막 것 다음번에 확실히 불가능함, 이거는 부정적인 평가 중에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관적인 판단.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운데 이거 3개는 객관적인 판단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순서가 뭐냐면은 이 부정적인 강도를 표시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위에 보면은 이 긍정적인 평가의 강도야.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거란 얘기고, 그다음에 가장 이 긍정적인 평가 중에 지금 강도가 약한 게 이거란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거. 그다음에 부정적인 평가 중에서 가장 이제 덜 부정적인 게 이거란 얘기고, 가장 세게 부정적인 게 맨 마지막 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자, 이제 하나씩 보면은 좋은 위치 때문에 올라와서 입상했음,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인데, 자 어떤 말이 요런 이제 올라와서 입상을 했습니다. 기준마보다 올라오는 걸음으로 와서 뭐 1등이나 2등을 됐는데, 그게 만약에 요런 위치에서 이제 올라와서 입상했다 그러면은 이걸 좋게 볼 수 없다는 얘기야. 인코스 선입 2선 2열 1선 3열 요 위치에서, 그것도 뭐 확실하게 기준말을 뭐 5마신 6마신 이렇게 현격한 걸음 차이로 올라온 게 아니고, 미세하게 이렇게 서서히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부지리로 입상해 보이는 그런 느낌처럼 요 위치에서 올라와서 뭐 가까스로 입상했다 이거야. 우승을 하든지 아니면 2등을 됐든지 이러면은 이 말은 좋은 위치 때문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런 표시는 해주는 것이고, 그 옆에다가 GT 즉 굿트립이라는 용어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비록 올라오는 걸음이지만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되는가,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자, 요거는 이 말이 좋은 위치 때문에 전개상 혜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 세게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야. 자, 그 다음에 코너를 돌면서 자연스럽게 앞선에 붙게 되면, 자, 요거 뭐냐면은 그 1열에 이제 뭐 끝에나 아니 후미 쪽에 있는 말이 이제 코너를 돌면서 앞선에 있는 말들이 이제 호미꾸로 이렇게 오면서 옆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앞선에 있는 말들이 자꾸 옆으로 빠지니까 자연적으로 코너를 돌면서 앞선으로 오게 됩니다. 맨 끝에 있는 말이나 아니면 그 후미 쪽에 있는 말들이 그냥 자기가 힘을 쓴 게 아닌데 앞에 따라만 갔는데 어떻게 코너를 삥 돌다 보니까 호미구에서는 뭐 한 2열이나 3열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말이 그냥 그 홈에서 조금 때리니까 뭐 확실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상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럴 때는 요걸 붙이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그림을 봐도 금방 구분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특이사항 없음. 자, 요거는 이제 원래는 저거야. 원래는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닌데 언제부터 내가 이거를 부정적인 평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긍정적인 평가에 해당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지금 보이는 거 두 가지도 해당 안 되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두 가지도 해당이 안 돼. 그냥 뭐 별 볼 일 없이 따라만 오다 끝났다는 얘기야. 걸음이 올라오지도 않고 기준마보다 올라오지도 않고 기준마보다 처지지도 않고 그냥 뭐 선행령도 아니고 그냥 따라오다가 그냥 끝났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찍고 특이사항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평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걸음이 뒤처짐. 자, 이거는 이제 기준마보다 걸음이 뒤처지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고 이것도 이제 뭐 부정적인 평가에 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번에 확실히 불가능함. 요거는 주관적인 평가인데, 자, 어떤 말이 이를테면은 4대 입상 포지션으로 전개했다 이거야. 4대 입상 포지션이면 가장 이제 입상 가능성이 높은 위치 아니야. 이렇게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홈에서 걸음이 현저하게 처져. 그러니까 선행, 2선 외선입, 혹은 2선 2열, 혹은 인코스 선임마 이렇게 이제 4대 입상 위치에서 전개했는데 갑자기 이제 결승선 통과 시 갑자기 걸음이 쳐져가지고 거의 뭐 흠이 뭐 14마리 12마리면은 뭐 9등 10등 이렇게 쭉 쳐지는 경우, 혹은 아예 화면에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이런 말은 거의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러면은 뭐 폐출이 발생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은 그러한 이유도 없고 뭐 다리에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대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가다가 지쳐가지고 그렇게 쭉 이제 현저하게 걸음이 처지는 경우 있어. 이런 경우는 다음에도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다음번에 나왔을 때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NX 다음번에 없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얘기한 게 총 10가지 아니야.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 5개, 부정적인 평가 5개. 자, 우리가 하여튼 리뷰를 끝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이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서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야.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없다, 아니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면 올라오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걸음을 통과했다면 이렇게 타마가 정지할 정도로 이렇게 센 걸음이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렇게 뭐 좋은 위치에서도 불구하고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걸음이 쳐졌다면 NX 다음번에만큼은 없다. 그 다음번에는 몰라도 이렇게 이제 이것 중에 하나를 붙여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은 주관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도 다음번에 편성에 따라서 이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입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편성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일단은 우리가 리뷰를 했으면은 우리가 리뷰를 한 그 상황, 그 말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니까 이건 나무를 보는 경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숲을 보는 경마는 편성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리뷰를 하는 거는 개별마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어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게 바로 트리 핸디캐핑이 되는 거야. 이거 안 해놓으면은 지금 리뷰하고 뭐 전개시 유불리사항 따지고 뭐 마필의 위치 따지고 이거 해놓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거를 이 코멘팅,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든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 나는 내가 딱 보기에는 이거는 다음에 입상 가능성이 있어 보여. 앞선에 붙으면은 그러면 FLP라고 딱 적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봤는데 이건 다음에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NX 딱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이게 다음에 좋은 편성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약한 편성을 만나서 입상 가능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꼭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꼭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야. 그때 다음에 이 말이 어느 편성에 출전할지에 따라서 또 이제 결정이 된다 이거야. 최종적으로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 점을 반드시 해골에
박아두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그 평가, 우리가 커멘팅을 하는 그 매뉴얼에 대해서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트립 핸디캐핑을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보고 실제 해보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마필의 포지션, 그 다음에 전개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릴 수 있는 10가지 기준. 자, 이거를 머릿속에 잘 외워두고 이제 실제로 동영상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한 대로 이제 메모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또 탐하고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경마 분석이야. 이게 분석이지. 밤낮 앉아가지고 이 집에서 몇 마리 꺼내놓고 저 집에서 상금이 어떻고 있다는 거 백날 해봤자 평생 되도 않는 그 개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진짜 이기는 경마하는 법, 다음번에는 바로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 실제로 복귀하는 거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